예? 늪인가? 산. 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죠. 세상사가 엄청나게 변함을 비유하는 표현인데요. 그게 인생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짐작도 못했던 일에 반전의 묘미가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할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러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죠. 여러분에게 부엌은 어떤 장소인가요? 엄마! 어? 자 그녀에게 시간을 주자. 부엌은 여자들만의 공간?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옛말인 듯 싶군요. 자, 한번 해보자. 앞치마도 마다 않고 당당하게 요리 고수를 자처하는 분들도 꽤 여럿이죠. 아내와 자리를 바꿔서 매일 부엌으로 출근하는 남자들. 오늘은요, 확 달라진 부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전북 부안으로 향합니다. 봄, 가을에 꽃게로 유명한 곳이죠. 원장님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꽃게 얻어먹어야 되니까 시켜만 주세요. 형님 어떻게 또 도와드리면 되나요? 방향은 이쪽 가래쪽에서 이도 방향 보고 쭉 깔면 돼. 물살 보고 쭉 깔면 돼. 반대로 깔면 그물 말리니까 잘 보고. 젊은 친구가 꽤 든든하네요. 새내기라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답니다. 고기가 일단 넘어야 돼, 넘어. 다시 힘들죠? 네. 진짜 많이 힘들어요. 네. 파도가 좀 높으면 때로 더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도와줘요. 힘들으니까. 아 그래요? 네. 꽃게로 퉁쳐야죠. 꽃게로. 꽃게마다 가야 돼요. 꽃게 오늘. 바야흐로 꽃게가 살을 찌우는 계절입니다. 봄에는 앙캐가, 가을에는 숙캐가 몸집을 불리는데 그때가 바로 어부들에게는 대목인 셈이죠.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3일 전에 던져둔 그물입니다. 잘 올라오고 있어. 안 좋아요. 새내기 어부라도 제철 꽃게는 금세 알아봅니다. 제가 잡은 꽃게입니다. 얼마나 맛있는데 이건 드셔보신 분만 알아요 진짜 이거. 비농한 지 3년 차인데 그래도 항상 좋은 재료들을 이렇게 형님께서 갖다 주시니까 저도 한번 직접 와가지고 한번 어떻게 잡히는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꼭 얻어가려고 왔습니다. 새벽에 나갔다가 날이 선명해진 무렵에야 귀향을 합니다. 꽃게와의 실랑이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서 크기별로 분류합니다. 6시간여 쉽지 않은 고된 일이. 그래서 하늘 아래 거저 얻는 것이 없다고 했나 봅니다. 갔다 왔네 나. 그래? 오늘 일장으로 이거 받아왔어. 많이 잡히대? 엄청 나오지 지금 제철이잖아. 지금 가을 축꽃게가. 그 대물미는 안 했어? 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다음번에 아빠 따라가야 되겠다. 아빠 배 못 탈 걸? 쟤는 태가 안 난대. 기현 씨는 아버지와 함께 귀농을 했습니다. 퇴직을 한 아버지와 뜻이 맞아 외갓집 인근에 터를 잡고 남자들만의 살림을 시작한 것이죠. 이런 틈 같은데 뻘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 이물질들이 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시에 있을 때랑은 먹는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그래서 그 사반톨도 남기지 말라고 이제 그거 의미를 내려와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삼시세끼의 엄중함도 이곳에 와서 배웠습니다. 근데 아빠 친구들은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밥을 해 먹을까 고민하는데 뭐 아빠는 그래서 스스로 이 정도 해 먹을 줄 알면 됐잖아. 그래도 어머니께서 아직 직장 현직에 계시니까 이제 아버지랑 저랑 어떻게든 이제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이 살림이라는 걸.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밥대요. 내일은 뭘 먹을까도 두 남자의 고민거리가 됐죠. 또 이게 또 옆집 할머니께서 주신 거라 더 맛있죠. 그다음에 콩나물 투하해주고 콩나물 푸짐하게 올려주고. 끼니 해결 덕분일까요? 부자지간도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들고 있게 할까요? 아빠 이게 다 순서가 있고 요리에는 순서가 한 번에 있고. 다 넣어버리자. 아 그거는 아빠 군대에서나 그랬겠지. 티격태격 이 부자는 친구처럼 지낸다는군요. 야, 차라리 아빠를 한 명 더 구하자. 아빠? 어. 그러면 엄마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게 아니잖아. 손님이라도 오시나요? 꽃게 양이 꽤 많군요. 이렇게 해야지 모양이 예쁘게 잡히잖아. 요리를 하다 보면 양 조절도 큰일입니다. 식구가 겨우 둘이라고 그 살림살이 결코 얕볼 것은 아니더랍니다. 낙좀 갖고 오지 그랬어, 아빠, 낙 좀. 네가 미리미리 준비해갖고 와야지. 아, 나한테. 나는 여기 오면은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어머니는 어디 계셔? 어머니는 지금 고창에 계십니다. 네, 고창? 네 고창에 아직 고창에 나가셨어. 네, 교장 선생님으로 아직 현직에 계셔가지고. 저도 퇴임사에서요. 네. 제일 먼저 할 일은 주방을 접수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계속 자기한테 구속시키고 구속시키고. 둘 다 네, 그 자유롭지 재밌는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 옛날에 부엌에도 못 들어갔잖아. 네 맞습니다. 부엌이 남자 차지가 많어. 이제 달라진 거야. 갑시다. 이제 천천히. 예. 두 남자의 확 달라진 인생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이게 뭐라고? 이게 동죽입니다. 이게 서해안에서 나온 동죽이거든요. 제가 조개살만. 아, 나 무슨 제첩이 아닌가 그리고선 아빠 나 초장 좀. 초장. 초장을. 너무 많지 않냐? 아빠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 손이라 좀 투박하긴 한데 네. 아주 그냥 채소가 다 부서지게 생겼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묻혀? 이건 이제 보기 좋게 위에다 올리려고요. 아, 여기다 올리는구만. 근데 거기에 양념을 안 묻히는 이유가 있을까? 같이 이제 만약 같이 묻혀버리면은 동죽이 안 보이잖아요. 동죽이 안 보이는 건 아니더라도 동죽 자체의 맛을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줄 알았지 나는. 네. 아 그렇구나.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선생님. 아하하하, 잘 뿌리셨어. 잘 뿌리셨어. 이번에는 아버지의 솜씨를 한번 볼까요? 이제 생합이라고 그러는데 저 아들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일 도와주고 얻어가지고 온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개씩 뭐 싱싱한 백합은 요리법이 간단합니다. 마늘하고 얼큰하게 먹으려면 청양고추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맛있게 보이는데. 국물 진짜 진하다. 근데 아빠 솔직히 말하면은 아빠는 교사가 맞고 이게 맛있는 거는 이 재료 때문이야 아빠. 이것 하나는 아들 못지않다는 아버지의 야심작 백합타입니다. 오시다 갑시다. 엄마 뭐요? 아이고. 무슨 가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밥상의 최바람입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저희 집을 교장선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네가 손님인 것 같아. 어째 지금 잠깐 주인이 됐지. 지금 고창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먼 길 오셨네. 두 분이 해 잡수는 거 그거 걱정 많이 되시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 기현이가 못지않게 이렇게 잘 해주니까 결혼해도 걱정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잘 살수 결혼 있을 것 후까지 같아요. 벌써 걱정을 하시는 예.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어졌는데 남자도 음식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남자들도 이제 부엌에서 그 역할이 이제는 좀 평등해져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네. 어머니를 위한 요리를 준비하는 두 사람입니다. 훈제 오리 냉채입니다. 이 식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위가 안 좋다 보니까 야채들을 이제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약간 좀 한번 볶아서 나가거든요. 다른 냉채랑은 다르게. 어머니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을 딸이 아니라 아들이 이어가네요. 내림 손맛에 정해진 규칙은 없는 법이죠. 아빠, 이 오리 기름은 일부러라도 먹으라는 말이 있어. 버리면 안 돼.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엄마가 버리는 거 봤어, 오리 기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가끔은 돌아볼 일입니다.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것도 간혹 아닐 때가 있죠. 냉채라고 해서 반드시 생채일 필요 있나요? 이 소스는 이게 겨자 소스랑 이제 간장이랑 조합을 했거든요. 차갑게 즐기면 그것이 냉채. 발상의 전환으로 완성한 훈제 오리 냉채입니다. 네, 두 남자의 솜씨가 그럴 듯하네요. 그러면 뭐 상당히 오래 더 가까이 앉으세요, 그러면. 꽃게찜 저 한 번도 안 해본 요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현이가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삼삼하니 간도 잘 맞추고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칼칼하니 국물 맛이 좋아. 저는 촬영하면서요 항상 어머니들이 만들어주신 음식을 냈는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 맛을 보니까는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새롭고 신선합니다. 이 새로운 인생 그 도전이야말로 앞으로 그 벽을 허물고 그 행복이 확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연습 많이 해서 다음에 또 한 번.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겠어요. 다음에 꼭. 생각의 벽은 허물면 되는 것이지요. 부뚜막 인생이 즐겁다는 형제도 있습니다. 모스 피어있는 아이고 형 노래 잘하네. 내 고향역 상추가 너무 새까맣다. 심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그래? 아이고 매 저 배추는 무엇이여? 이제 방충망 되어버렸네 방충망. 완전히 방풍만 돼버렸어. 헤헤이 참말로. 완전히 지금 내가 막 먹으려고 했는데 벌레가 다 먹어가지고 방충망이 돼버린 거야 지금. 이 정도 같은 거. 수확의 기쁨을 누려보자는 것이 벌레가 절반, 사람이 절반 나눠 먹는 텃밭이 됐네요. 요즘에는 이 치매가 정도는 괜찮아. 큰 병이라고 봐야지. 오늘 점심 반찬은 이걸 고추를 내야 돼요. 된장에다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빠. 이거 뭐예요? 재우 씨뭐 물 갖고 왔어? 네, 물 드세요. 자, 시장님. 소주 아닙니다. 알았어요. 삼형제가 있거든 제 시댁에. 네. 근데 세 분 다 부엌에서 막 놀아요. 그래서 각시들이 설 자리가 없답니다. 그래요? 이 형제간의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지요. 결혼을 하고도 지척에 살며 지금은 농사도 함께 짓는답니다. 살이 많이 빠졌다. 다이어트 됐지. 나도 키우고. 니 먼저 아우 먼저 자, 한번 해보자. 쌍둥이가 따로 없네요. 네. 꼬치도 좋고. 아이고 이 고추를 보니까 내년에는 농사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음식 만들려면 식재료가 중요하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러면은 농사도 신경 써야지. 그래도 호박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쓸 거야? 아니 4분의 1쪽만. 두 남자의 부엌에서는 어떤 요리가 나올까요? 지금 백강릉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속에 채워넣을 채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채예요? 채. 예. 근데 이 고추 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아주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차이가 있죠, 이제. 네. 예. 네, 어린 시절부터 부엌 드나들기 좋아하던 형제입니다. 어머니 일 돕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고 아내들도 그 덕을 통통히 봤죠. 요리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은퇴 이후의 삶도 바꿔놓았습니다. 양념을 너무 주무르면 풋내가 나니까 적당한 끝을 내고. 동생이 요리 교실에서 배운 고추 소박인데요. 점심상에 겉절이 반찬으로 일품이라네요. 점심 때면 점심 꼭 같이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두 가지 정도는 꼭 뭔가 만들어요. 그렇죠. 남자 둘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도 많고, 그러면 또 한 번씩 더 크게 웃고 재미가 더 있고 그렇죠. 은퇴 이후에야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려봅니다. 남들 못지않게 바쁜 인생이었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여유도 없었죠. 지금 가지 소박이를 만드는 중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사등을 하는 것은 가지가 잘 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익혀요? 예, 익혀줘요. 가지 소박이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익히는 법이 있고 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익히는 것은 더 즉석에서 먹을 수 있게 더 부드럽고 생으로 하는 것은 하루 정도 놔뒀다가 김치로 먹거든요. 형은 은행에서, 동생은 학교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막중했습니다. 이게 생으로 우리 어렸을 때 배고픈 시절에는 또 밭에 있는 가지도 그냥 바로 따갖고 그냥 손으로 쑥쑥 닦아가지고 입이 부러터가면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 배탈 나고. 가난을 헤치고 나오느라 나를 챙길 여유도 없었죠. 요리할 때도 쉽고 이게 탱글탱글한 맛이 더 살아나니까. 우리 국수 삶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 마음껏 하는 형제에게는 지금이 아주 호시절입니다. 가지에는 이렇게 부추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궁합이 맞는 거죠. 이 사이에다가 이것은 이게 서로를 이렇게 무엇보다 사람과 정을 나누기에도 음식만한 것이 없죠. 더불어 즐기고 나누는 재미. 맛있다. 맛있어? 꿀딱 맞구만. 아내에게도 근사한 선물이 된다네요. 근데 갈수록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해. 제가 자신이 없어요. 예? 제가 자신이 없다고요. 왜요? 너무 잘하니까. 네, 남편이 요리 교실을 다니면서부터 아내에게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하랴, 가족들 건사하랴, 평생 휴가가 없었던 아내죠. 남들 기준에 얽매이다 보면 내 인생을 살지 못한답니다. 형제에게는 그것이 요리죠. 많이 늘었다고? 그래도 뭔가 하여튼 서일까지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왕이면 즐겁고 예. 또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하면 더 좋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요즘에는 남자가 예?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많이들 그 인구들이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전생이 부부였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형제로 태어났으니까. 은퇴 이후에 넉넉한 시간도 요리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좀 시간은 들고 힘은 들지만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요. 조금 빵가루하고 계란하고 해서 잘 섞은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콩을 갈아 넣은 것이. 콩가루. 고기만 쓰거나 그러면 느끼한데 콩이 들어가니까 담백한 맛이 나죠. 저희들이 즐겨 만들어 먹습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 건강까지 챙깁니다. 소고기 완자에 아이디어를 더했네요. 세상에 먹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것을 어머니 혹은 아내 한 사람에게 맡겨놓았으니 삼시세끼가 고단함으로 다가왔을 법도 하지요. 아이고 오빠 청계닭 갔어요. 그리고 오, 청계닭이 원래 저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청계닭입니다. 그 달걀이 약간 청색이 띈 닭이 청계닭인데 우리 일반 닭에 비해서 좀 크기가 적고 그다음에 맛이 굉장히 뭐랄까 하여튼 담백하면서 다른 닭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 비싸고 귀한 거거든요. 네. 이걸 기어이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구해왔어요. 맛이 엄청 기대돼요. 광욱 씨가 처음 요리에 도전한 것은 허기 때문이었답니다. 아내보다 간혹 먼저 퇴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허기를 참느라 뭐라도 좀 만들어 먹자는 것이 요리의 시작이었죠. 그때 켜켜이 쌓인 경험이 지금에 와서 빛을 발하네요. 장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청계닭장. 보통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소고기라든가 굴을 많이 쓰는데 이쪽 전라도 지방에서는 닭을 많이 써요. 그래서 좀 이쪽 지방에서만 좀 특이한 음식이죠. 자, 떡국 들어갑니다. 닭장은 닭을 간장에 졸여두었다가 주로 떡국을 만들 때 육수로 사용하는 전라도 지방의 음식인데요. 맛의 기억과 도전 정신을 더해서 차려낸 밥상입니다. 여기에 정성은 활용점정.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기 복 받겠다. 너무 감사해요. 이거 맞는 이라고 했었다야. 그 형이 있었으니까 되지. 내가 혼자가 못하지. 아이고 그래. 나 덕분에 또 진하고 고소하고. 맛있어. 진짜 진하다. 와, 진짜 잘한다 자기. 오, 인정한다 오늘 진짜. 와우.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이게 되는 것이지. 아이고 요리학원 가는데 못 가게 해봐봐. 안 되지. 나 이러다가 이태리 유학 가야 될지 몰라. 프랑스라고. 근데 안 와보면 안 되지. 와야 돼. 참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시대에도 요리하는 남자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식과 반찬거리를 마련할 뿐 아니라 이제 직접 요리를 하고 또 요리책을 집필을 하기도 했다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요리의 역사, 이번에 그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부엌인 수락관도 궁중요리사 대다수는 남자였답니다. 심지어 제사 음식도 가문에 따라서는 남자가 만들었다고 하니 부엌을 두고 금남의 구역 운운하는 것은
편견일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아침 먹고 다니냐? 요즘 아침 먹고. 네, 먹긴 하는데 미식한 거. 무식하고? 너는 아침에 계란찜만 먹었어? 아침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뭐가 좋지? 건강해. 두뇌 활동. 아, 그렇지.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겠지? 네. 어릴 적부터 관심이 많았었죠. 그런 초등학교 2학년 때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저 같은 경우에 아내가 음식한다고 그러면 좀 싸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데 왜 네가 그 일을 뺏어야? 응? 오히려 그냥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밥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실 흥연 씨는 꽤 까다로운 요리사입니다. 어때? 요것만 따주면 돼요? 그 이파리만 따고 줄기만 남기고. 가져. 예전에는 제 주방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보조가 됐어요. 제 마음대로 만지지도 못해요. 이제 제가 여기 서울로 간 지가 한 7년 정도 되는데 한 3, 4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격증 따고 나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권력이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댁 부엌의 실세는 남편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런 일들이 마을에 잔치하면은 소도 잡고 돼지 잡고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렇죠. 아버지께서 칼을 잡으셨어요. 그거를 보셨구만요. 예. 그리고 좋은 부위는 몰래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이거 먹어라 맛있다. 네, 대파 다지는 솜씨도 전문 요리사 못지않습니다. 실습하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이거 파 다지고 마늘 다지는 거는 잘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이 정도 하세요? 저는 안 하죠. 손 다치니까. 남편의 주방에는 눈대중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램수까지 재서 요리의 미묘한 맛과 조화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이댁 요리사의 자부심이자 철칙이죠. 없어질 때까지 이걸 볶아줘야 된다고? 허허. 네. 맛술 두 컵. 맛술입니다. 마치 전문가의 주방 같죠? 자, 하나. 여기다 여기다 보세요. 여기다 보세요. 거기다 보세요. 그걸 좀 졸일 거예요. 굉장히 깊은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좀 졸여서 별도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놈을 합합니다. 아이고 이런 간장 한 가지도 예사로 다루지 않네요. 이렇게 좀 눌러서 이제 마지막 주인공 고추장이 등장합니다. 고추장과 소고기의 비율은 1대 1이에요. 고추장이 2, 소고기가 1. 입맛 없을 때 밥 반찬으로 아주 그만이겠습니다. 연암 박지원께서 일찍이 상차하시고 아들들에게 손수 고추장과 더불어서 이 장복기를 해서 보내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식에 대한 엄마를 대신한 사랑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연암 선생의 편지글을 모은 그 기록을 보면 아버지가 요리한 것인데 왜 맛에 대한 평가가 없느냐며 타박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당시에는 아들이 요리를 해서 부모를 봉양하는 걸 커다란 효도로 여기기도 했죠. 밤에 불려놨는데 군더더기 없이 잘 이루어진 것 같네. 잘 풀었네. 적두라고 한자어로는 적두. 농촌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소가를 빌래 팥죽을 쓸래 그러는 저는 팥죽을 쓴다 그랬습니다. 잘 됐네. 어린 흥연 씨에겐 부엌은 신기한 장소였습니다. 물이 펄펄 끓고 불이 타오르는 마법의 공간.
그리 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못 먹어요. 가족의 남다른 사연도 그곳에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리타국을 하시다가 손가락 2마디가 절단이 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침 밥상부터 동생들 도시락 그리고 점심 저녁까지 다 챙겨드리고 그때가 21살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추억의 밥상을 차려봅니다. 당시에 숱하게 상에 오르던 팥 수제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음식은 정성이랍니다. 그것을 먹을 가족들 때문이죠. 농발 가루입니다. 두부를 전분 가루를 묻혀서 부쳐 놓으면 훨씬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이 느껴집니다. 식감도 더 극한 맛이 나고요. 솜씨 좋은 남편을 둔 덕에 아내의 손도 바쁩니다. 한번 요리를 시작하면 완고해지는 남편이라 두부의 완자까지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죠. 해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맛은 자부할 수 있겠네요. 패스트푸드 시대에 흔히 놓치게 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나눠 먹는 재미도 있지만 실은 저는 만드는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에 대한 접대 직접 요리해서 배달 음식이 아니라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번거로운 음식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아무튼 또 음식 만드는 것 자체가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안 되네. 좋습니다. 좀 모양새가 마주보게 대칭. 식자재도 색상별로 정성에 정성을 더합니다. 가족들 둘러앉아 느긋한 시간에 풍미를 더해줄 아버지표 두부전골입니다. 잘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 김장도 직접 손수하시는 건가요? 영 진짜 엉성하긴 해. 그러나 김장은 7년째 했습니다. 7년째? 네. 저는 이런 큰 김치는 안 담궈봤죠. 그 작은 거 이제 여름에 열무나 이런 거는 담아보죠. 엄마, 우리 왔어요. 저희 왔어요. 네, 남편 덕분에 자녀들 발걸음도 잦아졌습니다. 어지간한 맛집보다 나은 아빠의 주방이죠. 말 못하겠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저희 집은 보통 아빠께서 김장 계획을 다 잡으세요. 아빠께 연락하면 김치 담가놓은 거 주시기도 하고 백김치도 담가주시고 뭐 파김치도 담가주시고 하세요. 맛있게 해서 담아줄 테니까 네. 집에 가서 먹어라. 네. 김치통에다 한 통 담아줄 테니까. 감사해요. 정성껏 차린 밥상은 그것을 먹는 이의 마음 또한 풍요롭게 합니다. 잘 먹을게요. 지역이 내가 아닐까? 먹어보면 아는 아빠의 정성.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그래. 여기랑. 맛있어. 맛있어? 오늘도 밥상 위에 감탄과 찬사가 오고 갑니다. 요리사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순간이겠죠. 괜찮은가? 되게 맛있는데요? 그래? 저도 숙소 가지고 가야겠는데? 한 통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성아 많이 먹게.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전남 곡성으로 향합니다.
겨울을 앞두고 부지런한 손길이 벌써부터 바쁘네요. 은퇴와 함께 고향으로 귀농을 하고 벌써 9년째. 이제는 산골 사나이로 살아가는 정반표 씨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지거나 썩은 장가지들을 주워다가 가을부터 이제 몇나무 그래서 이제 장작을 모아놨어요 집에. 이제 말하자면 월동 대책이죠. 땔감을 모으자마자 발길을 서둡니다. 나만을 기다릴 아내 걱정에 마음도 바빠집니다. 지금아 나와 있었어? 나무로 갔다 오는데 나 기다리고 있었구만. 아내는 몸이 편치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죠. 우리 옷이 똑같네요? 네. 옷을 커플로 이번에 한번 사왔습니다. 남들은 다 커플 옷 입은데 우리도 한번 입어보자 해야죠. 예쁘죠. 이쁘면 사장님을 얼굴 볼 게 아마 몰라. 코가 어디 있는가 봐. 코. 3번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는 했지만 당시 아내는 뇌 손상이 심했습니다. 거의 실을 다 잃었어요. 잃었는데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 뇌를 다쳐가지고 내가 완전히 손상이 됐으니 시력 전달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다 포기해라고 했는데 한 5년 후인가 좀 보이다 다시 안 보이더라고요. 몇 년 전에. 꽃같이 어여뻤던 아내. 첫눈에 반해 2 아들을 낳고 굳은 살림도 씩씩하게 해내던 아내였습니다.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미안하지. 아, 미안하세요? 어떤 게 미안하세요? 내가 할 일을 자기가 하니까 항상 미안해요. 내가 집에서 할 일이 여자가 할 일이 집안 살림인데 미안하고 항상 고맙고 그 마음 반표 씨라고 모를까요?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이 음식을 깨끗이 이렇게 해야 우리 아내한테 좋은 밥상은 올 거 아닙니까? 저도 먹고 가기 뺏어 같이. 오래오래 곁을 지켜주기를 반표 씨의 바람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오늘도 아내를 위한 요리를 합니다. 제가 그 나물 이렇게 만드는데 한번 레시피를 만들어 봤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보니까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나이가 들면서 행여나 하는 불안한 마음도 켜켜이 쌓여갑니다. 아내를 지켜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것이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돌다리도 자꾸 두드려서 건너게 하죠. 어린 잎이 아직 부드러운 고구마 수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물입니다. 어지간한 것은 텃밭이 해결해 주니 올해도 하늘이 지어주는 농사가 큰 힘이 됩니다. 이웃집 된장도 든든한 보물창고. 여기에 손맛의 기준은 아내의 입맛입니다. 딱 좋아. 맛이 제대로 됐고. 맞나? 우리 전라도 말로. 우리 아내가 맛있게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생각하면 내 무슨 저절로 입이 웃죠 그때는. 그죠.
정성을 들이면 나물 한 가지도 왕의 밥상 부럽지 않은 법이지요. 아 냄새, 홍어 냄새 시원난다 야. 맛은 좋겠는데. 예, 홍어는 반포 씨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홍어는 그 무하고 도라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무쳐보려고 합니다.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곰삭은 맛. 올해도 그 홍어를 3마리나 사서 이웃과 나누려고 듬뿍 준비를 했습니다. 어이구, 이게 워낙 양이 많으니 꼭 김장을 하는 것 같죠? 절인 것이 아니고요. 무에 간이 들게끔. 홍어는 막걸리에 주물러 재워두고 막걸리 타서 이렇게 담가주면은 좀 맛이 쫄깃쫄깃해요. 톡 쏘는 홍어의 맛을 홍어 회무침으로 즐깁니다. 소금에 절인 무하고 또 도라지입니다. 이것이. 일단 홍어에다 일단 비벼주면서 대파를 섞고. 올해는 김장에도 도전해볼 요량입니다. 그동안 신세만 졌던 것이 늘 가슴에 빚으로 남아있는 까닭입니다. 초장에다 달달하지거든요. 매실 액기스 몇 년 됐어요. 집에서 이제 해놓은 액기스. 돌이켜보면 사람 덕을 참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겨울마다 든든했던 이웃들의 김장 인심은 평생을 두고도 잊지 못하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명절 때 되면 사촌들 또 친척들 오시고 오면은 이 정도 해야지 금방 또 그렇잖아 나가버려. 부족해 오는 거. 그래서 많이 해요 올 때. 적당한 거죠. 옛날에는 적당. 막 보기 좋고 때깔 좋고 맛있게 보이고. 이건 홍어무침은 지금까지 무친 어떤 때보다는 더 맛있게 보이는데. 넉넉하게 준비했으니 여럿이 함께 행복하겠네요. 쌀뜨물 쌀 시치면서 쌀뜨물에서 지금 받아놓은 것에다가 무를 지금 넣습니다. 무를 넣으면 좀 더 시원하고 좀 뜨거우거든요. 맛이. 아내가 그 민물새우 애호박찌개를 좋아해요. 애호박찌개. 그래서 자주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해 먹어요. 이게 뭐예요? 소 힘줄이에요. 그 소 뒷다리 부분. 소 힘줄을 오래 끓이면 식감이 부드러워지면서 진한 국물이 우러나옵니다. 마땅한 국거리가 없을 때 사골처럼 끓여두면 응용도 다양해서 반표 씨가 즐겨 찾는 식자재죠. 그 여성분들이 얼마나 고생 지금이니까 가정에서 일한다는 것이 그 보통이 아니에요. 새삼 느끼셨네요. 돼지고고 지금 10년 됐지만 충분히 많이 느꼈습니다. 반성을 했습니다. 충분히. 두 아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사고 당시 반표 씨의 나이가 44이었으니 일하랴 아내 돌보랴 두 아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여보하고 같이 놀면 식감이 있어 좋아집니다. 민물새우가 참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이 간 자체가 지금 아마 여기서 우러나가지고 될 겁니다. 진짜. 가족 모두 즐겨 먹던 민물새우 애호박찌개입니다. 이것 한 그릇이면 속이 든든할 것 같네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오늘도 반표 씨는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허튼 욕심 다 내려놓고 나니 내 곁에 아내가 그리 고마울 수 없다네. 아내가 있기에 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냥 억지로 먹고 있어? 많이 또 그래. 많이 잡사. 그것이 반표 씨에게는 행복이라네요. 어찌됐든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면 난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내 곁을 지켜주는 그런 행복. 앞으로도 내 아내에게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이 늙어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의 가장 큰 행복이겠죠. 사랑합니다, 윤희 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내 주변에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 또 충분한 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요리하는 즐거움,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눠 먹는 행복. 행복이죠. 오늘 여러분도 그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늘거리는 가을꽃 코스모스.